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환 전문가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볼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1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 볼 텐데요. 이 알테오젠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좋은 일이 있구나. 이러고 좀 찾아봤는데 아니 무슨 찾아보니까 시총 밀렸다. 이렇게 올랐는데. HGP, SP한테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저렇게 우선은 갔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 사셨던 가격이 81,000원입니다. 지금 딱 저기 선 그어져 있는 저 부분이고요. 지금 7%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고 비중은 10%를 딱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매수하신 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요. 워낙에 고점에 갔다가 이제 조정 받을 때 그렇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하면서 좀 답답하게 가고 있죠. 일전에 또 SK 바이오팜을 진단받고 수익을 실현하신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테오젠도 함께 진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알테오젠이 기술력도 있고 전망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조정받을 때 매수를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섹터 안에서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답답하시죠? 건지 궁금하다. 도대체 내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과연 단기로 10만 원 넘을 수 있을지. 딱 정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고점이 10만 300원 장중에 찍었었기 때문에 네네.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상반기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도 궁금하고 이 종목이 저평가주인지 고평가주인지도 헷갈립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으신 상태예요. 진정한 투자자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종목, 정말 다 알고 싶다. 다 알고 싶다. 자, 그럼 알려드려야죠. 네. 자, 그러면 박준현 운용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놨습니다. 네, 보유. 일단 보유라고 하셨고요. 네. 김진환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운용님께서 먼저 보유와 관련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본래 예사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맥 주사 우리가 지금 주사 나올 때 그 정맥 주사를 되게 놓지 않습니까? 혈관에다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예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 자체가 그냥 살 아무데나 피하 주사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우리 지금은 주사 놓을 때 약물 투여할 때 정맥에다 넣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피하 쪽에 넣으면서 혹시 이제 약 효과도 괜찮고, 예. 이게 아무데나 주사 넣어가지고 약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럼 기술력이 조금 더 높아요? 예, 기술력이 상당히 높고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사가 주가에 이제 결정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현재 예사 머크사가 현재 글로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신약 매출액이 1위가 머크사의 키투르다라는 네, 들어봤어요. 면역 항암제 제품이에요. 그게 네. 작년도 매출액이 250억 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33조 원 정도의 엄청난 어떤 그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근데 그 제품이 2028년도인가가 만료가 됩니다. 예. 그 제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머크사 쪽에서는 네. 이제 변형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 피하 주사와 주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독점 계약 얘기가 관련 얽혀가지고 그래서 머크사가 알테오젠을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술을 이용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런 또 선택에 좀 놓여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알테오젠의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그렇죠. 부분 자체가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예사가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017년도 이후에 봤더니 예사가 한 7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한 건하고 이게 알테오젠 직접 계약한 거 6건 해가지고 금액으로 딱 계산해 봤더니 약 52억 달러 정도,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조 8천억 정도의 기술 로얄티를 수출해놨어요. 계속 그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이제 2025년도부터 좀 단계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대체로 2025년도에는 6, 7천억 정도의
마일스톤이 5년 이내에 뭐 유입이 좀 될 거다. 뭐 그렇다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오늘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사가 본래 2월 달에 MSCI 편입 불 자체는 지났는데. 네, 오늘 반영이 좀 되면서 네.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현대미포라든가 그 신라 호텔, 호텔 신라라든가 관련 종목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산은 이제 기대가 2월 달에 편입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 2월 달에 좀 탈락이 좀 됐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5월 달에 편입 기대감 자체가 주가가 미리 선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급의 주체는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20만 주 가까이 19만 주 가까이 샀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주식을 팔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가치를 물어봤는데 앞서 예사가 마일스톤 지금 그 자체가 6조 8천억인데 시가총액 4조 6천억이거든요. 마일스톤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회사도 꽤 많지만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중항체. 근데 시가총액이 2조 원도 채 안 되는 쪽이니까. 그래서 마일스톤 자체는 이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마일스톤 얘기 나오고 기술 내한테 얘기하고 돈 들어온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돼서 작년도 예사 주가 자체가 거의 막 4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100%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한 지금 4조 6천억이니까 6조 원 정도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목표했던 가격대 정도 9만 8천 원 내지 1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또 앞서 이제 5월 달에 MSCI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까지 충분히 10만 원 정도, 10만 300원이 올해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곧 작년 12월 28일 날 고점 찍었는데 9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딱 10만 원을 팔라고 하지 마시고 9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를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 비중이 10% 정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이제 보유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뭐 어떠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보셨습니까? 네, 운영님께서 말씀하신 키트루다, 그것이 이제 작년 이제 한 해 판매된 규모가 이제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3조 5천억에 달하는 그런 뭐 상당한, 약물이거든요. 요게 이제 2023년 단일 매출, 의약품 매출 1위입니다, 요게. 그래서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제 이것의 이제, 특허가 판매 독점 기간이 2028년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료에 대해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다양한 복제약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매출이 상당히 급감하게 됩니다. 머크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제형을 이제 바꿔서 이제 피아주사 방금 말씀하신 그런 키트루다를 제형 변경을 해서 이 제형 변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1회 투여 시간이 30분이나 걸리는 그런 이게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제 쓰게 되면 3에서 8분 정도의 투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크사가 이 알테오젠을 뭐 인수한다. 그래서 뭐 대표가 미국에 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수권으로 뭐 상당히 뭐 테마적으로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트루다에 이제 올해 이제 이 제형 변경 허가 신청 요것이 이제 1분기 중에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 3분기 중에는 키트루다 피하 주사 임상 3상 종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발표 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15개국에 이제 허가 신청이 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수급이 들어온 것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상위 5위거든요. HPS 그 뒤에 좀 밀린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코스닥 좀 올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상위주를 좀 이렇게 수급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 네 물론 이번에 MSCI 어떤 애는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네네. 한진카라고 에코프로 머티가 좀 들어온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오늘 뭐 강하게 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제형 변화의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머크사에 피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자기네 어떤 기술을 팔아서 로열티를 이렇게 수취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50억 달러의 그 단일 매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에.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1%의 로열티를 받는데 알테오젠이 그럴 경우에 매년 3,300억의 어떤 로열티가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알테오젠도 굳이 뭐 인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3,300억 버는 게 낫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피인수권은 좀 그렇고 어떤 계속해서 어떤 자기네들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을 조금 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키트루다의 어떤 제형 변경의 이슈 말고도 뭐 신약 이슈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가 또 1분기에 바로 있습니다. 3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고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오늘 제일 알테오젠이 돋보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바로 뭐 내일 바로 또 더 들어와서 올려줄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94,000원 정도, 그 정도 올 것 같고요. 만약에 94,000원을 강하게 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고도 돌파해서 10만원 이상, 뭐, 신고가도 뭐 가능한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 상당히 뭐 강한 차트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1분기에 어떤 바이오시밀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계속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끌고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 0736님께서 올려주신 알테오젠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목표가를 98,000원까지 잡으셨고요. 이제 손절가 81,000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이제 목표가 94,000원인데 조금 더 세게 돌파를 했었을 때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특별히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문의사항까지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지금 10시 15분인데 네. 15분 뒤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죠.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든 글로벌 증시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잠시 후에 이제 나왔을 때 우리 시장한테는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좀 간단하게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한강님께서 이거 운용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잠깐.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지금 보니까 72,700원인데 네. 오늘 많이 내렸죠. 그렇죠. 네, 일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10%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분께는 폭락의 느낌으로 오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그러게요. 이 네.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거의 역사적 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운용위원님 왜 떨어진지는 아까 대략 말씀해 주셨고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예, 두 가지 부분이죠.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았고요. 작년 4분기 때 적자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MSCI 지수에서 편출됐거든요. 예. 탈락이 좀 돼서 그 영향을 받았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게 앞서 제가 알고 호텔신라라든가 제가 떨어진 종목들, 편출된 종목들을 봤거든요. 네. 그 종목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2%, 3% 떨어졌는데 이 종목이 7% 정도 급락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주가도 바닥권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편출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결국은 실적 펀드멘탈이다. 제가 어제 이제 일요일 날마다 하는 저녁 방송에서 예. 현재 저 PBR 국면 쪽에서 코스피는 딱 지금 저 PBR 종목이 이슈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는 낙폭과대 반등이고 AI 반도체 주도의 장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안 되는 쪽은 어느 쪽이냐? 조선주 안 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조선주 안 되는 거고 건설주 안 되는 거고 건자주다 같은 경우 PBR 낮다가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현대중공업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늘 현대미포가 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일단 조선업종의 실적은 턴어라운드 업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밸류의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 PBR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ROE가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조선업종 자체가. 그런 측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정부의 저 PBR 정책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달안에 좀 발표가 좀 되겠지만 그 이슈 때문에 시간이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미포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한쪽 오늘 차트도 좀 망가져가지고 시가총액도 2조 5천억인데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650억 적자 났거든요. 누적으로. 그다음에 보시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650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현대미포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상당 기간 주가는 반등 이후에 행보하지 않겠는가. 일단 좀 보유고요. 일단은 질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급락가 나왔던 가격 자체가 6만 7, 8천 원대가 반등이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왜냐하면 이 차트를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을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6만 8천 원대가요. 예. 6만 8천 원대 정도 올라오면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해서 손실 7만 2,700원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6만 8천 원 정도 팔면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에서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용위원님 이게 네.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페리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주가를 더 끌어내릴까요? 이런 계약 4,169억이니까 이거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현대미포조선의 수주가 4천억 정도 취소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예상 매출액이 작년도 4조 원이지 않습니까? 4조 원이기 때문에 10%고요. 그중에 4천 원. 손실이 아니라 그 매출액의 작년 매출액이 10% 정도 수주가 취소된 건이기 때문에 또 수주 잔고는 여전히 2년, 3년치 정도 수주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네. 다만 보시다시피 성장하지 않고 이게 계속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하고 있지만 2021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야 되는 건데 적자가 좀 늘었다는 측면 자체가 MSCI 그 지수 편출 탈락과 함께 실적 부진 자체가 뒤늦게 주가의 악재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배달은 자제하시고 6만 8천 원 언저리 정도에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미포조선 본업이 안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MSCI 편출이 된 것도 좀 악재가 되고 있어요. 우선은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6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강병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화신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화신을 12,800원. 거의 오늘 종가 부근이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심 지나면서 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 최고가가 14,500원이 작년 말에 있었었네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바닥 한번 쓱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한 최근 4거래일 정도 계속 사면서 오늘 기관까지 합세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좋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화신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되는 분위기로 가는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 제가 이번 주 전략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저 PBR 섹터하고 그다음에 기술주 반도체 섹터 이렇게 요 양대 테마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기술주가 가면은 뭐 저 PBR 가겠습니까? 그렇죠? 주도 섹터가 그 하루 동안 여러 개가 막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화신이 그래도 오늘 뭐 많이 선방한 걸로 보거든요. 저 PBR 섹터가 오늘 좀 안 가고 반도체 섹터가 좀 강했는데 또 화신은 오늘 뭐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평단이 12,800원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손절권은 아니시고 수익 아직 약 손실권이신데 예. 저는 이번 2월 달 안에 이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적으로 일정적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좀 현대차랑 기아가 오늘 대장주죠. 그쪽 종목들이 좀 가야지 뭐 그런 자동차 부품이 좀 가고, 뭐 반도체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면 이제 뒤에 부품주가 가듯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좀 살짝 강한 모습이다가 조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꼬리를 좀 달았어요.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세였는데, 좀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술주 쪽이 만약에 내일 좀 가지 않으면 다시 저는 저 PBR 쪽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바로 뭐 내일 또 반등이 좀 나올 그런 자료로 보입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지금 그 저점을 계속해서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 좋습니다. 뭐 서현이와 같은 화신과 같은 그런 종목들은 또 저 PBR 섹터로 대장주였기도 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이 좀 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한 대략적으로 13,700원까지 한번 뭐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와준다면 자동차 섹터가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저 PBR 섹터도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주 쪽으로 보신다면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 또 재료 소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끌고 갈 수 있어 보이고요.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 뭐 추매를 안 하셔도 충분히 12,800원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좀 더 간다면 13,700원도 트라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병옥님의 화신과 관련해서는 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선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13,000원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갔을 때가 13,700원인데 또 거기까지 가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적절히 이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경화님께서 나무가를 올려주셨거든요. 이제 나무가를 1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뭐 무리 안 하셨네요. 한 4% 비중을 담으셨는데 네. 나무가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초에 박준현 운용업계에서 히든카드에 또 오늘 두 번째 히든카드 또 걸립니다. 올해 좀 타율이 좋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와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뭐 준수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운영님 딱 어떻게? 목표가 도달하고 지금 쉬어가거든요. 예, 도달하고 제가 주가가 2만 원대 그때 전날 잠깐하고 시간에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네.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한번 다시고는 최소한 일단은 잘해야 2만 3, 4천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한번 팔고 최소한 2만 원 사더라도 2만 원 아래권에서 자 진입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이분 같은 경우 18,000원대 사셨으니까 아마 그때 전에 샀으면 아마 팔았겠죠. 아마 주가 떨어질 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아마 18,000원대 왜냐면 그때 주가 바로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18,000원대 살 게 없이 바로 2만 3, 4천원까지 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최근에 좀 내려와서 아마 4, 5일 전인가 좀 사서 약간 좀 물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포인트 자체가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좀 됐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먼저 판매가 진행이 좀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판매 자체가 지금 크게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없어서 못 사가지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가격이 뭐 3배 가까이 급등해서 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량 자체가 적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아마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미국 외 지역에서 뭐 1,2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3이네요. 예, 한 20만 대 이상 팔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회사가 이제 카메라 밸류체인 관련 종목 이게 3D 센싱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3D 센싱 자체가 메타버스 XR 기기의 핵심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쪽이고 삼성전자 퍼스트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 때 비전 XR 기기를 출시를 한다면 아마 이 회사에 3D 센싱 기술이 좀 들어갈 거고요. 삼성 네. 전기와 함께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쪽이고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출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반기 때 다시 최소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반기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28,000원, 3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주가 현재로 봐서는 이제는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잠깐 조정이 이제 나왔으니까 현재 주가 자체는 이제는 주가는 14,000원 아래로 안 떨어질 겁니다. 제가 추천했을 가격이 14,500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3,500원까지 가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현재 지금 22원 평균선이 17,000원대니까 17,000원대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보시면 차트상 이때 주가가 급등할 때가 16,800원부터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로 이탈하지 않았고 또 21동 평균선이 17,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17,200원대가 저점이 형성될 것 같고 다만 현재는 당장 또 22,000원을 돌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종목 매매한다 한다면 17,000원, 5,600원 정도에서 매수, 비중이 4%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2만 원, 1,000원 정도, 2만 800원, 1,000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때 가면 좀 더 장기 투자 하셔가지고 7월달, 8월달 정도 되면 삼성전자에 이제 XR기가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이 종목이 아마 핵심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는 28,000원, 3만 원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회사가 작년도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200억, 300억 정도 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잘 팔리기 때문에 아마 1분기라든가 올해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이게 실적도 괜찮고 재료도 하반기 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좀 지지가 되면서 우상향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당장은 17,000원대 5, 600원 정도 매수, 그다음에 21,000원대 이상에서 매도, 그다음 하반기 때는 28,000원, 3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 타이밍 17,500원. 그리고 목표가 21,000원이고 하반기 쪽에서는 장기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전 프로는 조금 안 팔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격이 이게 비싸게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애플이 알 텐데 그러게요. 이렇게 1,200만 원까지 갈 정도로 해버렸으면 얼마나 팀쿡 CEO가 자신감을 얻었을까. 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사고 또 이제 싶어요. 종목으로 그만큼 돈을 벌어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 살펴볼게요. 해주해용님의 종목이고요. 22,5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얼마에 익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네. 서진 시스템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고 11% 급등을 합니다. 장중에 22,300원까지는 올라갔어요. 시청자님 매수가 정말 코앞까지 왔는데 네. 결국에는 21,000원에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이 종목이 2022년에 이 가격이니까 2년 넘게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익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고 끌고 오신 거 계속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역대 최고 실적이거든요. 이번 실적이. 실적이 근데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716억 원이었는데 1297억 원을 81%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통신 장비 쪽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반도체 쪽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테마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MWC라고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이제 2월 말에 스페인에서 대규모 통신 관련 이제 박람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마도 쪽을 보니까 저는 이제 5G 쪽을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5G 쪽에서 제가 매주 보는데 추세가 상당히 계속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외인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도 서진 시스템 보자고 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 오늘 조금 강하게 조금 쳐가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호락호락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또다시 또 이제 이평선하고 또 이제 갭을 또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내려올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기다리신 거 그냥 익절하실 수 있어 보이거든요. 5G 이슈도 있기 때문에 2월 말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23,000원대는 충분히 올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 못 기다리시겠으면은 평단 오시면은 평단에서 약 익절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23,000원까지는 지속 홀딩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오래 가지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수익 확실하게 저희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23,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CPI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긴장되네요. 1월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해서는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월 대비해서 줄긴 했지만 예상만큼 내려가진 않아서 네. 앞자리가 2가 아니라 그냥 계속 3.1%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전달 대비해서 또 올라가 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역시 상회했고 전월 대비해서 내려가지 않는 그냥 제자리 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야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불안한데요. 두 분께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이거 큰 악재가 될까요? 3.0으로 나와서 시장 예상치가 2.9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9 예요. 예, 약간 좀 상회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3월 달에 그 F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를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 근데 시장의 컨센 자체가, 제가 그제 확인한 내용으로는 거의 80%가 금리 동결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확률이 50% 이상 높았던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으면 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감 때문에. CPI 지표가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80%가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 없어요. 이게 3월 달에. 그래서 저는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미장 저는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했었는데 네. 좀 왜 이렇게 안 내리나 했었는데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분할로 매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컨센서스는 2.9% 예상을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같은 경우도 연준의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지금 5월하고 6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미 지금 못을 박아놨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미 지금 이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지금 없어진 지 오래고 오히려 시장은 그냥 안도레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에 좀 오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홍해 이슈로 인해서 조금 많이 좀 크게 작용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도 이제 80불까지도 WTI 같은 경우에 좀 오를 거라고 좀 예측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시장이 뭐 조금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충격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지난주부터 좀 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 매수하시는 전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뭐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안 떨어졌을까 실망해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 사랑이님께서 원익홀딩스 홀딩스를 사셨어요. 네. 4,677원에 또 높게 사셨네. 네, 비중도 20%인데 뭐 원익 머티리얼즈는 더 갔으니까요. 뭐 근데 최근에 보면 와 저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홀딩스를 왜 사셨을까 했더니 또 여기에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징이 되겠는데 또 저 PBR이 여기 또 걸려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료님, 이 원익홀딩스는 그냥 파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3,400원부터 거의 지금 뭐 5,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50% 넘게 올라왔나요? 50% 넘게 올라온 이유 그렇죠. 자체가 뭐 지주회사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죠. 원익홀딩스는 주요 자회사들이 원익 IPS를 아마 지분 아마 30%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 원익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원익 P&E 2차전지 장비회사가 주요 자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익 IPS는 주가 못 가지 않습니까? 원익 IPS는 지금 오늘 거의 신저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원익 IPS는 제가 진단해줄 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홀딩스 주가는 40% 50% 올라간 이유 자체가 지주회사 모멘텀인데, 회사가 업황은 자회사들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회사가 시가총액이 3,500억인데 자본 총계가 1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보니까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1,000억씩 좀 증가되고 있는 회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도 평균 8% 9% 정도 되는데 PBR이 0.3이니까 네, 싸네요. 이게 ROE가 업황이 성장하지 않다 한다 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좋은 업황이 아니어도 PBR이 지나치게 낮으면 주가가 갑니다. 이게 PBR이 0.3 정도 되면 이들 종목들은 경험적으로 본다는 0.5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양키를 맞추는 거고. 그러면 이 회사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정하면 되느냐. 이 회사가 지금 주당 BPS가 14,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3분기까지 13,800원이니까 4분기 때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14,000원이에요. 그럼 PBR 0.5를 곱하면 약 7,000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자, 그러면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회사가 지금 3,400원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3,400원부터 이게 100% 정도 올라가면 6,8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대체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게 6,800, 100% 올라가면 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를 조금 높게 잡는다 한다면 6,800원도까지는 충분히 기업 내용상으로서는 갈 수 있는, 원익 IPS는 안 좋지만은. 예. 다른 원익 IP 외에 원익 머티리얼즈라든가 그다음에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원익도 QNC도 있습니다. 원익 QNC도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원익 IPS는 실적이 안 좋아서 지분법 이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머티리얼즈라든가 QNC라든가 종목들이 괜찮아서 지분법 이익은 증가되니까 이 종목은 원익 IPS와 무관하게 충분히 추가적인 시장 이슈에 따라 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주가 개인적으로 조금 높게 잡아서
6,800원도까지 좀 가져가 보자.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6,800원 정도가 좀 되면 여기 나오네요. 2021년도에 주가가 7,600원까지 갔었는데. 예. 꽤 높네요. 예. 근데 좀 그렇다고 해서 높게 싸지 마시고요. 2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아마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목표 주가 개인적으로 좀 높게 잡아서 6,600원에서 800원도까지 좀 보시고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자리 2번 바뀌면 되겠습니다. 네. 6,800원 제시해드렸고 관련된 이슈를 잘 기다려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빨간 토마토님의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좋다죠. 네. 그럼요,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38,450원이고요. 비중 7%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15% 상승이고요. 4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 찍고 좀 조정이 나오는가 싶더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좀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제 조금 넘어섭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퀄리터스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세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엔 온디바이스 AI에다가 CXL까지 뭐 겹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강했던 흐름이 있었죠. 이게 지난 12월 달에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1월 초까지요. 그래서 다시 어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차트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뭐 다음 날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요거 반도체 설계자사 IP 쪽, 이쪽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 뭐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뭐 에이지글랜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갔는데 가온칩스가 오늘 좀 대장으로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그러니까 테마주 쪽으로 봤을 때 후발주로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좀 오늘 대장을 잡았는데 후발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가온칩스가 좀 같이 동반으로 좀 가는 그런 테마주적으로 동반으로 좀 가는 모습 아니라면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장이 또 이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차트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저희 뭐 CPI도 나오고 미장 같은 경우에 조금 반도체 쪽이 조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근데 저는 꼬리를 달고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기술주 쪽이 조금 내일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내일이니까 아침에 미장이 좀 많이 좀 꺾여서 좀 내려왔고 좀 개파라가면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35,000원, 3만 그 이하로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AI 칩 쪽은 이제 설계 쪽이 좀 ARM이 이제 미장에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이제 조금 흐름이 요런 NPU나 아니면 디자인하우스, 요런 패블리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다시 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재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은 매수할 만 하거든요. 지금 한 7% 정도 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CXL하고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 겹테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이제 순환매가 돕니다. 반도체가 올해 내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쪽도 좋거든요. 이번에 AI 칩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이제 맞춤 AI 칩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설계 쪽도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상 밀릴 수 있어 보이는데 35,000원 정도 이하로 좀 밀린다면 한 다시 7% 정도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하셔갖고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 그다음에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을 하시고요. 재반등 같은 경우에 나온다면 39,000원, 39,200원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43,000원까지도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요. 밀린다면 3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단기적으로 39,200원 목표가 또 길게는 43,000원까지도 한번 수익률 높여보는 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